옥상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죠. 이 남자의 이름은 에디 모라. 본인의 IQ가 4자리라 말하는데요. 하지만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에디 모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삼류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에디는 오늘도 술에 기대며 마감의 압박을 느끼고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에디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마저 차이고 과거에는 이혼한 이력도 있었죠. 그렇게 에디의 인생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부인 동생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얄미운 처남은 꽤 성공한 듯 보였죠. 그런 처남이 선뜻 먼저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한 술집에 들어오게 되고 버너는 에디에게 누나 얘기를 하는 듯 했으나 본심은 그게 아니었죠. 에디가 잠시 고민을 털어놓자 버너는 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에디는 마약 전과가 있는 버넌을 쉽게 믿지 않는데요.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에디는 결국 버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버넌은 마지막으로 이 약을 두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에디는 혼자 집에 가는 길에 본인의 하루를 자책하죠. 집에 들어가기 전 약을 먹고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곧이어 집주인 와이프를 만나게 됩니다. 집세를 못 내는 에디에게 매일같이 협박하는 그녀. 하지만 에디에게 조금 전에 먹은 약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에디. 그 순간 그녀가 읽던 책을 보게 되고 순식간에 그녀의 모든 성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는 놀랍고 논리 있는 얘기들을 이어가죠. 과거에 읽던 책들도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에디는 더 나아가 그녀의 리포트도 도와주게 되죠. 갑자기 변한 에디에게 반해 그녀는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리포트는 45분 만에 완성이 되고 잠자리까지 갖게 되죠. 집으로 돌아온 에디는 엉망진창인 집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미친듯이 치우기 시작하는 에디. 피우던 담배도 안 피게 되고 정신은 더욱더 뚜렷해졌죠. 그리고 하늘에서 글자들이 떨어지며 에디의 원고는 순식간에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약발이 다 해버렸죠. 원고를 내려온 에디는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후 담당자 직원에게 바로 연락이 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에디는 버넌을 찾아오게 되죠. 버넌은 단숨에 에디가 약이 필요해 온 걸 눈치챕니다. 하지만 이 약은 아직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약이었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이었습니다. 잠시 후 버넌은 자신을 도와주게 되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죠. 시키는 건 간단했습니다. 나가지 못하는 버넌의 부탁은 세탁소에서 옷을 찾고 아침을 사오는 것이었죠. 하지만 잠시 후 끔찍한 일이 에디를 기다립니다. 다시 돌아왔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낍니다. 버넌은 누군가에 의해 살해돼 있었죠. 에디는 충격에 휩싸이고 곧이어 119에 신고하게 되지만 에디는 순간적으로 자신과 같은 이유로 온 것이라고 직감하고 그 약을 찾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저기 약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찾기란 쉽지 않았죠. 바로 그때 한 곳이 떠오르고 바로 거기서 무언가가 발견되죠. 그 안엔 에디가 그토록 찾던 약이 발견됩니다. 곧이어 경찰이 오게 되고 에디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갑니다. 에디는 집에 다시 돌아온 후 또다시 그 약을 먹습니다. 이번엔 완전한 변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연속됩니다. 3일 만에 피아노는 물론이고
엄청난 기억력까지. 처음 본 이성을 단숨에 유혹하기도 합니다. 에디는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지식을 자랑하죠. 그런 모습을 본 어떤 이는 스카우트 제의까지 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된 에디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멋지게 다이빙하던 에디는 우연히 새로운 영감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바로 그 방법은 주식이었고,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돈도 빌렸죠. 그리고 친구 소개로 들어간 회사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죠. 동시에 약이 한 알이 아닌 그 이상을 복용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에디를 찾는 사람들. 에디는 업종 최고인 인물인 칼 벤눈과 만나게 되는데, 린디는 처음 보는 에디의 모습에 황당해합니다. 린디와 에디는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심지어 이제는 신문까지 실리게 되고, 하지만 이런 에디를 미행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에디는 약의 부작용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죠. 칼 벤룸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되고, 하지만 에디는 너무나 여유로운데요. 드디어 만나는 두 사람. 그 사람이 입은 옷들과 표정만으로 파악하는 에디. 엄청난 인물인 칼 앞에서 거침없이 자신의 지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칼의 비서는 에디를 무시하죠. 칼은 비서와 다르게 에디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은 다음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약의 부작용을 느끼는 에디. 길 가다 시비도 붙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 무의식 속에 있던 기억들이 살아납니다. 피하고 헛! 싸움이 끝난 에디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듯 보였죠.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약이 다 떨어졌죠. 칼 벨룬과 두 번째 만남이지만 약 기운이 다 떨어진 에디는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TV에서 에디와 하룻밤을 보낸 여성이 나옵니다. 그 여성은 죽은 채로 발견되었죠. 그러자 갑자기 토를 시작하는 에디. 약이 떨어진 에디는 린디를 찾아오게 되고, 결국 그 약에 대해서 모든 걸 털어놓는데요. 그리고 아직 집에 남아있다는 약들. 몸이 불편한 에디를 위해 약을 대신 찾아옵니다. 그런 린디를 또다시 쫓아오는 의문의 남자. 그때 린디는 남자에게 쫓기기 시작하죠. 린디는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영화 리미트리스였습니다. 영화는 원래 소설 리미트리스 책이 원작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흥행에 실패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꽤 성공한 영화죠. 영화의 특징은 평소엔 어둡고 칙칙한 화면이지만 약을 먹고 나면 밝고 화사한 화면으로 바뀌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약물을 간접 체험하는 느낌도 들게 하죠. 2,700만 달러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1억 6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흥행에 성공한 영화 리미트리스. 이상 무비모어였습니다.